지금 그 도청 문건에 나왔던 게 미국의 155mm 포탄 최소 33만 발 빌려준다. 이게 도청 내용에 나오는데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된 사건이에요, 또 이게. 그러면 도청이 기정사실이 되는 거죠. 있었다는 거잖아요. 스파이였든. 이거는 이제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작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한국이 미국을 쓰리쿠션으로 해가지고 지원한다는 살상무기 얘기가 지원하느냐. 파다했었고 이번에 나왔던 게 저거죠 지금. 똑같아요. 숫자 한번 보세요. 155mm. 155 3만 33만 예. 이게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러시아 눈치 보느라. 뭐냐면 이거는 다른 나라를 빌려주거나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무조건 미국이 써야 돼? 라는 조건을 붙인다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한국이 도청을 당해도 도청 안 하셨죠? 하고 있는 놈들이 야 이거 니들만 써야 돼라고 이건 러시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빌려주면 안 되라는 이야기인데 미국이 그걸 어떻게 썼는지 한국 정부가 확인할 방법이 있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빌려주고 언제 예. 받아요? 아니 그리고 뭐 33만 발 빌려준다라고 하니까 대여의 의미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대여의 의미라고 했잖아. 그러면 대여하면 내가 만약에 이 펜을 남영위원장님께 빌려주고 도로 이 펜을 받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33만 발을 이렇게 어딘가 만약에 쏟으면 그걸 가서 주섬주섬 다 주워 와가지고 그걸 33개를 맞춰가지고 제가 돌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말 표현도 정말 진짜 쇼하는 말밖에 아닙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써야 되는 포탄들이 부족해서 한국은 그런 스탠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무기라든지 직접 참전하지 않는다. 인도적인 것만 할 수 있다 정도까지였는데 사실상 한국의 포탄이 그러니까 이 입장은 문재인 정부 입장하고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한테 포탄을 못 빌려주는데 윤석열이 그거를 빌려주는 쪽으로.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한테 뭐 그거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해버리면 아주 잣대는 경우가 있다. 그거를 김성한이 우려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당시 반응이 이게 문제가 작년에 터졌을 때 뭐라 그랬냐면 한러 관계는 파탄난다. 한러 관계는 파탄난다. 경고를 했었어요. 러시아가 어떤 나라냐면 베트남 등과 더불어서 한류가 바람이 불고 있는 한국의 백색 가전이 불티나게 팔리는 새로운 시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중국과의 무역이 완전 적자로 돌아선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러시아가 지금 이 사건이 뭐 러시아는 모르겠어? 이제 한국의 뻔히 대통령이 알죠. 지금 예. 포탄을 미국을 쓰리쿠션으로 사실상 지원해 주는 거나 다름없다. 아니 우리는 국민들한테 뭐 판매한 게 아니라 대여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뭐 그거 뭐 어떻게 뭐 탄피를 나중에 돌려받을 것도 아니고 뭐 정말 여기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신 말대로 무슨 대여비를 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말장난일 뿐인 거죠. 야, 그리고 이런 일이 이제 일단 벌어졌어요. 벌어졌으면 이후에 국내에서의 문제는 정부도 그렇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게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해버리면 앞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쥐고 있을 카드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거죠. 대통령실이 도청 내용은 허위 정보다라고 했지만 사실로 벌써 드러나잖아요. 벌써. 진짜 바보 같아.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뭐 김태호가 간첩 노릇을 해서 정보가 빠졌든 아니면 진짜 우리가 처음에 그 제기했던 어떤 그 도청 장치 같은 거를 이용해서 정보가 빠져나갔던 어쨌든 도청했다라는 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도청당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도청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외교부가 무력화돼 있어요. 이런 외교적인 측면 원래는 뭐 나는 그 미국과 정상회담 할 때 안보실 1차장이 간다는 것도 좀 이상해 보여요. 그걸 의제 조율하고 일정 조율하려고. 안보실 1차장이 간다고. 보통 이게 외교부 외교부 역할 중에 장관.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그림을 청와대나 대통령실이 그려주고
외교부가 실무를 다 하게 되는데 김태효가 건너가는 것도 웃겨. 또 그러다 소름 끼치는 보니까 건 미국 대사가 없어요 또. 이번에 국회에서 박진이 나와가지고 계속 물어보는데 박진도 이 도청 사실을 언론 보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때 그러니까 박진이 한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도청 문제는 대등한 동맹으로서 논의 못할 것은 없다. 그러니까 얘는 실권이 없는 자에 가깝습니다. 항의도 아니고 처치도 아니고 상대방이 우리 걸 도둑질했는데 논의한다고 이야기해요. 대통령실 눈치 보고 있는 워딩이에요, 저게. 아니 부부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미국은 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맹이니까 굳이 도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도청을 해서 늘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도청을 걸렸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내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휴대폰 들여다봤다고 이혼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자기 왜 내 휴대폰 들여다봤어? 라고 승질은 낼 수 있죠. 기다리라고 아니, 그게 지금 저희가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 모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다 무너진 건데 이 박진 외교부 장관 이 발언도 본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완전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체이탈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논의를 할 수 있다? 누구 논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외교부는 완전 무력화돼 있고 네. 외교의 모든 것을 김태효가 주무르는 정황이에요, 이게. 말이 안 근데 되는 아까 이윤정님 부부 사이에는요 들여다보는 문제가 아니라 비밀이 없는 게 맞아요. 결혼도 안 하신 분이 뭘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다고. 비밀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결혼을 못 하겠어요. 부부 사이에도 비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유 갑자기 분위기가 묘해지는데. 남편 보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보도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1978년에 미국이 한국 청와대를 도청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박정희가 관제 데모로 미국에 항의했다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도청을 했는데 차마 대놓고 말을 못해. 그때 완전 약소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관제 데모를 시켜요. 항의하라고. 그 장면들이에요, 저게. 미국의 도청 행위를 규탄한다. 적어도 노- 저 때는 정치가 작동을 했어요. 국내 그죠? 심지어 노동자들만 나온 게 아니고요. 관제 데모할 때 학생들 동원됐는데 한번 읽어줘봐요. 전교생 1,800명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부도덕한 도청 일삼는 미국을 규탄한다. 요즘 얘기가 아니다. 1978년 4월 관제 반미 데모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는 한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 선거 공약인 주한미군 철수를 강행하려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미국이 청와대를 도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 감정이 들끓었다. 한국의 인권을 문제 삼던 카터에게 반감이 심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은 고등학생까지 동원되는 전국적인 반미 데모에 들어갔다. 직접 항의는 못하지만 국민들을 국민들로 통해서 하여금. 미국에 항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만 또 못한 새끼 저거. 아, 나 또 욕해버렸네. 그 윤석열이가 미국 가가지고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조건에서 어떡하나? 요거를 이 짓을 했잖아요. 요거를 어떤 식으로 쉴드를 나중에 쳤냐면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날리면만 생각하지만 국회에서 우리나라 국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들 주장은.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내가 그러니까 쪽팔려서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쉴드를 쳤던 거거든요. 미국한테 미국 의회한테 미국 의회를 지금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얘는 욕설 파문 후에 그 욕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 야당한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 상황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친미 친일 그러면 너무 식상한 이야기 같고요. 그냥 얘는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야당한테 했으면 야당한테 사과했습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 뭐 친미, 뭐 친일, 친중 이런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사람은 오직 대한민국의 이익만 생각해서 외교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비슷한 비유인지 잘 모르겠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라크 파병 등 뭐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정책을 통과시킬 때 국내에서는 반대 의견을 목소리를 크게 내주기를 오히려 바라셨던
그 모습들 저희 기억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된지 이 박정희 시대 때도 이렇게 관제 데모를 일으키기까지도 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지금 완전히 굴종 외교를 하고 있으니 정말 아니 외교를 할 때마다 부끄러워서 못 이렇게 살겠어요. 외교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사실 정권 유지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국민 여론이거든요. 그 여론조사하고 윤석열은 지금 임기 내내 저지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가 대통령실에 꽂혀 있다면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사건. 지금 일본과 외교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런 거잖아요.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게 또 외교 청소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국민들은 그 한국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적반하장이 근데 일본을 욕할 게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실에 일본 놈이 하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뭐 자기 어렸을 때 일본에 대한 뭐 기억 되게 좋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약간 친일적인 성향이 있다고 해도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은 지금 김태우한테 굉장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저희가 그 지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정해진 날짜에 방미는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 이후에는 국회에서도 그렇고 세게 어떤 뭐 결의를 해서라도 그 문제가 되는 그 인물 정말 이렇게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아까 댓글장 3글자에 제가 빵 터졌습니다. 효민트. 효민트 너무 완전 이해를 적절한데요? 어, 자, 확실하네요. 자, 오늘은 어제 부산대 교수들에 의해서 오늘 중앙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강제동원 해법 폐기 안 하면 대통령 인정 못한다. 퇴진 운동하겠다. 부산대 교수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원점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퇴진 운동하겠다. 지금 중앙대 교수분들 그 발언이 굉장히 세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어쨌든 등신 외교, 뻗등심 외교.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요. 서민성님, 힐링철학원님, 치와만님, 심판님까지 감사합니다. 심판님, 우리 사장 말, 너그 대통령 왜 저러냐? 자기 대통령은 아니라며. 난 또 미국에서 계신 교포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사람인 거야. 너그 대통령 왜 그러냐?